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 지침사항 추락 방지용 방망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한 변의 길이는 매듭의 중심 간 거리는 몇 미리 이하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몇 미리를 물어봤죠? 몇 미리? 이거는 100mm입니다. 100mm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100mm가 우리가 몇 cm죠? 10cm가 되겠죠. 10cm. 자, 이것도 미리를 물어봤는지 센티미터로 물어봤는지 여러분들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굴착 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높은 곳에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네요. 굴착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표 하나 드릴게요. 파워쇼벨은 법령에서 사라진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거 굴착기라고 하는데 이게 막 아직도 포크레인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포크레인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확한 명칭 굴착기라고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건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이게 딱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산근굴입니다. 산근굴. 자, 첫 번째, 산소의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당연하겠죠. 자,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당연하겠죠.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산근굴이 됩니다. 산근굴. 제가 또 굴을 좋아해서 이거 문제 외울 때마다 계속 굴 생각이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근로감독관. 쉽게 생각하시죠. 노동부입니다. 노동부. 노동부를 근로감독관이라 하죠. 노동부에서 나온 사람. 자, 첫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하겠죠. 근로감독관이 관계 서류를 제출 요구할 때.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간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보통 현장에 나오는 실제 조사겠죠. 실제 조사 및 이제 우리가 그거 받는다죠. 수검 받는다죠. 수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점검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동부 점검 나왔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해당 서류를 다 보여주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이것도 상식면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에 실시하는 특별교육 사항 4가지 작성하시오라 했습니다. 제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할 때 이런 해당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자,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네 번째,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암기법은 뭐다? 동조보조. 아까 졌다면죠? 동조보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또 상반되죠. 추락 방호망과 상반되는 거. 낙하물 방지망이죠. 자, 첫 번째.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이거는 10m입니다.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거는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거는
3m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설명드렸죠. 추 3, 낙 2. 보십시오.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몇 미터? 3m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 몇 미터? 2m가 되는 겁니다. 2m.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문방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 조치를 작성하시오. 이게 원래 이렇게 탑승시키면 안 되는데 꼭 탑승해야 되는 경우겠죠. 자, 바로 알려드리겠죠. 자, 이건 어쩌면 좀 쉽습니다. 리프트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결국엔 이건 수리겠죠. 수리. 우리가 수리하려면 일단은 타고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역시나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2025년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2016년 4회차 때 나왔을 때 이 내용은 아니었겠죠. 왜? 지금은 법령이 바뀐 걸로 해서 변경시켜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건설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4억 5천만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중건설공사. 자, 해당 표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중건설공사. 보시면 세 번째 중건설공사. 대상액이 5억 미만의 경우의 비율은 3.64,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에 대한 3.05%, 기초액은 297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대상 50억은 3.12, 보건관리자 선임면접 적용 비율은 3.39%. 자, 보시죠. 자, 보기. 중건설공사라고 나왔고요.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자, 이 두 번째 칸이겠네요. 비율의 기초액은 3.05%고 기초액은 297만 5천 원 주어져 있네요.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이겠죠. 잠깐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우리 나와 있잖아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딱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러면 4억 5천 곱하기 비율이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비율 3.05% 나와 있죠. 그러면 0.035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초액 나와 있죠. 297만 5천 원. 그렇기 때문에 297만 5천 원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딱 푸시면 나와 있겠죠. 1억 4,02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준에서 그대로 푸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는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나타내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쉬운 내용입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라고 하였을 때 사용 기준 몇 %인가? 이거는 50% 이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70% 이상 90% 미만이다. 이건 몇 프로다? 이거는 70% 이상. 자, 그리고 이어서 90% 이상일 때는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산업안전관리비가 1억인 현장이다. 근데 공정률이 50%다. 그 얼마 써야 합니까? 5천만 원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률이 70%다. 공정률이. 그럼 얼마? 7천만 원 써야겠죠. 이 말이에요.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그만큼 사용을 쓰는 그만큼 맞춰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근로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 금액을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의 개념을 정의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안전계수의 정의. 자, 바로 알려드리죠. 안전계수.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세체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회전날에 있는 그 회전날 쪽에 그 절단기 있죠. 절단기에 대해서 해체할 때 절단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말이거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었고, 당연하죠. 해체할 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 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할 것 당연하겠죠. 이거 정비 점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전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하고 당연하겠죠. 회전날에 접촉 방지 커버 부착을 안 하면 다치겠죠. 그 네 번째, 회전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할 것. 이건 뭐냐면 회전날이 조임이 안 되어 있으면 회전날에 딱 돌려서 윙 돌다가 팍 빠져버린다. 그래도 빠져버리면서 그건 결국에 뭐가 되냐면 흉기가 됩니다. 흉기. 이거 회전날에 빠져버리면 흉기가 돼버려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전기톱 살인 사건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바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단 중 회전날은 냉각시킨 냉각수는 충분히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 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상황으로 하면 요 상황일 때 무조건 화재 감지자가 있어야겠네요. 그만큼 불꽃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겠죠. 자, 여섯 번째, 절단 방향을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절단하고 부재 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채소 단면으로 절단할 것. 이어서 7번,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에 두어야 하며 해정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둘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가지 중에 4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기 건설 기계입니다. 차량기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차량 건설 기계와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는 틀립니다. 다르다. 차량계 건설 기계나 차량용 하역 운반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역이라는 거는 뭔가 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용 하역 운반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 집게차. 아니면 카고차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형 뽑기 생각합니다. 인형 뽑기 가면 집게 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하역 그 집게차 가지고 뭔가 자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거를 잡아서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하역 운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량용 건설기계나 차량용 하역 운반기 틀리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보시죠. 작업 계획에 포함된 사항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당연히 들어가겠죠. 두 번째, 차량기 건설기계 운행의 경로. 그리고 세 번째, 차량 기계에 의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4차차입니다. 4차차. 4차차. 숫자를 부딪히며 찬찬찬 비슷하죠? 4차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노땅으로 배웠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교육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그 교육 내용 2가지 물어봤거든요. 교육 내용 2가지. 첫 번째.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에 대한 절차. 자, 두 번째, 산업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그 세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 의무. 이렇게 해서 교육 내용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건설 쪽에 가시는 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육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것도 이수증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이수증 나오거든요. 이 이수증이 없으면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건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데 이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인 거. 집게차라고 했죠. 집게차. 카고차라고도 합니다. 카고차. 자, 첫 번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당연하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가 뒤집어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자, 두 번째.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이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라고 당연하죠. 군의 운반차도 화물이 붕괴가 되는 낙하가 되면 당연하게 로프를 걸어가지고 조치를 해야겠죠. 또 세 번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왜? 이거는 단순하게 트럭 생각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실었는데 운전자 시야를 너무 많이 실으면 시야를 가리면 사고 나겠죠. 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도로가로 운전해야 하는데 당연한 거겠죠. 네 번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바퀴가 눌러앉아 버리겠죠. 그럼 바퀴가 찌 끼면서 바퀴가 터지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적정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역시 약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뭔가 16년 4회차는 느낌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 건설기계 쪽에서 이 당시에 뭔가 건설기계 쪽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